중심이 마이너스 2분의 1, 마이너스 2분의 b고 얘 루트 씌우면 2분의 a제곱 더하기 b제곱 빼기 4c 맞잖아. 그렇지? 그렇게 써져 있는 거야. 얘가 r제곱이었다. 그런 거고. 자, 바로 3번은 뭐냐면 좌표축에 접하는 원의 방정식 하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막 굳이 우리가 뭐 어렵게 막 접근할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좌표 평면이 이렇게 있으면 원이 이 축에 접할 수도 있잖아.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잖아. 그치? 그래서 그려보면 잘 그려야 되는데 나쁘지 않았어. 나쁘지 않았어. 여기 원의 중심이 있잖아. 원의 중심이 있으면 한 점에서 만난다는 거야. 근데 우리가 뭐 중학교 때부터 접선의 성질 막 줄기차게 배웠지만 여기 접점까지 원의 중심에서 그으면 이게 수직이었지, 그치? 자, 그러면 이건 무슨 말이냐면 원의 중심으로부터 요 x축까지의 거리는 어떤 거리인 거예요? 최단 거리로 구하면 되지. 근데 최단 거리는 수선의 발 내렸을 때 그 선분의 길이인 거잖아, 맞지? 근데 그 거리가 그냥 r이잖아, 맞지? 그래서 만약에 어떤 원이 x축에 접한다 라고 하면 이 반지름이 아니고 원의 중심의 y좌표가 뭐 얘를 x1, y1이라고 쳐보자. 이 y1의 절대값이 r이랑 똑같다는 거야. 이거 이해되니? 그러니까 왜 절대값이라고 했냐면 지금은 일단 r 이 길이랑 y1이랑 똑같은 거잖아. 근데 이게 밑에서 접할 수도 있잖아. 그럼 y좌표가 마이너스겠지. 근데 절대값 촥 갈겨버리면은 여기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. 그러면은 거기서부터 이 x축까지 이르는 거리가 그냥 y1 그 좌표의 절대값인데 그게 반지름이랑 똑같다. 되겠지? 자, 그럼 거꾸로 x축에 접하는 게 아니고 얘가 y축에 이렇게 y축에 이렇게 접하고 있어. 자, 그러면은 A도 중심이 있을 거 아니니? 그치? 그러면은 이 접점까지 선을 쫙 그었을 때 수직이라는 거지. 그럼 뭐야? 이 원의 중심부터 y축까지 이르는 거리가 그냥 반지름으로 똑같다. 그러면은 만약에 이 원의 중심이 x2, y2라고 하면 이 x2의 절대값이 그냥 r이랑 똑같다라는 거야. 그리고 만약에 이게 뭐 한쪽에만 접하는 게 아니고 미안해. 중심이 여기라고 치자. 그래서 너무 불만족스러운데. 자, 이렇게 되고 이렇게 x축에다가 샥 내리면은 이게 각각 반지름인 건 맞잖아, 그렇지? 자, 각각 반지름인데 이 친구의 중심의 좌표가 x3, y3다 라고 하면 y 좌표의 절대값이 r이랑 똑같고 x3의 좌표의 절대값이 r이랑 똑같다는 거야. 그러니까 얘가 그냥 x3, y3라고 써져 있지만 그냥 r, r 하고 난 다음에 부호만 정해주면 되는 거야. 얘 같은 경우에는 이 원의 중심이 이사분면에 있으니까 r은 양수라고 치고 x좌표는 음수, y좌표는 양수니까 얘가 원의 중심이 되겠네. 이해되지? 그냥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. 그렇지? 그래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냐면 그러면 얘 중심의 좌표가 이거고 반지름이 r이니까 과연 얘를 식으로 표현해보면 요런 형태의 식으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될 거냐 라고 물어보는 건데 그러면 봐봐 똑같이 하면 돼. 원의 중심이 지금 마이너스 r, r이지. 그러면은 x좌표 측면에서는 x 더하기 r의 제곱 그리고 더하기 y좌표로는 y 빼기 r의 제곱 했더니 그 반지름이 뭐라는 거야? r이라는 거지. 그러면 r의 제곱 써주면 되지. 얘를 식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된다. 그냥 그거 하는 거야. 알겠지? 그리고
쉬었어야 됐나? 여기까지 좀 쉬었다 할까? 그래 좀 쉬었다. 어? 쌤이랑 누가 나? 나는 뭐라 하거든? 나는 그러니까 너희는 지금 기출 풀잖아. 기출 풀면은 기출 풀고 교과서 풀면 성적 나오잖아. 니들은. 근데 씨발 나는 우리도 안 나와. 어? 우리도 안 나와. 우리 니들은 못하니까. 존나 어렵게 나왔어 진짜로. 에? 니네는 못하니까 너무 좀 아닌가? 근데 나는 그 무슨 모의고사에서 나오고 막 그러니까 아 엄마가 난 기출 안 푸는 걸 엄마한테 얘기했거든. 왜냐면 나는 기출 안 풀고 그냥 교과서 풀고 다른 애들 학교 기출 풀다가 그 학습지하고 그냥 시험 봤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엄마가 항의 넣었어? 기출을 안 한다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원장쌤이랑 통화를 했나봐. 쌤이 나한테 뭐 기출 안 푸는 거에 지금 포커스를 둘 게 아니라 다른 걸 해야 된다고 지금 그냥 기출 풀어도 지금 성적이 안 오른다고 그냥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라는 거니. 나 존나 쓸수 있는 게 없으면 개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씨발 기분 X같아. 그것 때문에? 그냥 씨발 이런 틱톡 때문에? 겠냐고.
힘들다 그지? 어지러지라네. 왜요? 아직도 4시간이 남아가지고. 닌 내일 쉬자는데 어? 나는 내일도 와가지고 4시간 남았다. 그리고 또 밑에 내려가가지고 아이고 우리 예쁜 중학생 아이들 TNC 봐줘야지. 야 15분부터 하자 15분. 가자. 한결아 일어나. 자, 그래서 이것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얘 두 개만 일단 확실히 수업하고 보자. 이렇게 써져 있는 방정식은 원의 방정식인데 중심이 어디인 거야? 원점. 원점이지, 그렇지? 그리고 반지름은 R. 뭐 너무 노골적인 알파벳으로 써놓긴 했는데 어쨌든 반지름이 아닌 거지, 그렇지? 그리고 이렇게 써놓으면 얘들 x축 방향으로 a만큼 그리고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 원이니까 원의 중심이 원래 원점이었는데 원의 중심이 a, b가 될 것이고 그리고 반지름이 r인 그런 원일 것이다. 되겠지? 자, 그러면은 87쪽 내용 보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하고 뭐 원의 방정식 그렇게 나와 있는데 자, 일단 처음 나오는 게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걸 하는 거야. 그러니까 뭐냐면 원이 이렇게 못생겨서 자, 원이 이렇게 원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을 거잖아. 자, 그러면은 교점이 여기랑 여기에 딱 존재하는 거지, 그렇지? 그러면은 두 점이 존재하면 두 점을 지나는 직선도 직선 휘었네. 기억 말소하고 자, 요런 직선이 있을 거란 말이지. 그래서 요 직선 어떻게 구할 거냐면 자, 일단 결론부터 보면 어떤 원의 방정식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어떻게 나와있니? ax 더하기 byc ax 더하기 byc 이렇게 나와있고 그리고 하나의 원이 더 있는데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여기다 하고 나와 있는 거야. 자, 그러면 이 두 방정식이 있는 거잖아 지금. 네? 아니지? 네. 지금 봐봐. 너 너무 의심. 야, 너 원장님 수업이었으면 모자부터 벗어 이 새끼야! 바로 이거였어. 인정? 진짜 소리 지르.
너 보자. 자, 요 두 지금 등식이 두 가지가 있잖아. 근데 이 두 식을 연립을 하는 거야. 자, 뭐 어떻게 연립을 하냐면 지금 얘가 0이고 0이 얘인 거잖아. 그러면은 얘에다가 등호한 다음에 얘를 그대로 쓰면 되는 거지. 그 다음에 가운데 0을 쏙 지워주면은 그냥 여기다 바로 쓸게. 자, 이렇게 하고 얘가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이렇게 되는 거잖아. 자, 그러면 저 식을 한번 정리를 해보자고. 어떻게 정리를 할 거냐면, 자, 일단은 빨간 거 어디 갔냐? 자, x제곱 없어지고, 그리고 y제곱 없어지고, 나머지는 뭐 없어지진 않네. 자, 그러면 배치를 해보면 저기 얘 이 친구들을 싹 다 이쪽으로 이항을 해봤을 때 a 빼기 a 프라임 하고 x고 더하기 b 빼기 b 프라임 해서 y고 더하기 c 빼기 c 프라임 이렇게 돼 있는 거지. 그렇지? 자, 근데 생겨먹은 꼬라지를 보니까 a 빼기 a 프라임 뭔가 숫자지, 그렇지? 그리고 b 빼기 b 프라임 뭔가 숫자지, 그리고 c 빼기 c 프라임 뭔가 숫자잖아. 그러면은 숫자 x 더하기 숫자 y 더하기 숫자란 말이야. 근데 이게 생겨먹은 게 직선이지. 근데 과연 이 직선이 이런 원의 두 교점을 지나는 직선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거잖아요. 근데 그게 맞아. 왜 그러냐면, 자, 우리가 두 원의 방정식을 지금 연립했지. 그치? 그러면은 두 방정식을 연립했다면 만약에 요 연립된 이 방정식을 만족시키는 x랑 y가 있다면, 그 x, y가 있다면 얘도 만족시키고 얘도 만족시키는 그런 x, y일 거야. 맞지? 그게 연립한 방정식의 뜻이잖아. 맞지? 자, 근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요 방정식에다가 이 직선의 방정식에다가 만약에 요점을 넣으면 성립하는 거야? 성립하는 거지. 왜? 연립한 거잖아. 근데 왜? 요점은 이 직선의 방정식도 만족하고 이 큰 직선의 방정식, 원의 방정식도 만족하는 그런 점이잖아. 그렇지? 근데 연립했으니까 둘 다 만족하는 점을 집어넣으면은 이 등식이 성립하는 거지. 이 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. 자,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식을 꾸려서 연립 방정식을 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직선의 방정식이 나오는데, 그 직선의 방정식이 이 두 점을 지난다는 걸 알아냈지. 근데 두 점만 알면 그 직선을 아는 거잖아, 우리가. 그렇지? 그래서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쓰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공통현을 포함하는 그런 직선의 방정식이 되는 거야, 얘가. 자, 어떻게 구했어? 물론 예쁘게 써놓으면 a 빼기 a 프라임 x, b 빼기 b 프라임 y, c 빼기 c 프라임은 0라고 써지는 거지만, 나는 사실 요렇게 쓰는 게 더 의미상으로도 맞고, 그리고 그 문제 풀 때도 뭐 그냥 계산 딸깍하는 문제는 그냥 이렇게 해도 되는데, 뭔가 좀 생각을 요하는 문제들은 이렇게 하는 게 더 나을 것이다. 어쨌든 어떻게 나온 건지 알았지? 자, 그리고 밑에 나와 있는 괄호 2번이 뭐냐면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야.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. 자, 그러면 얘는 뭐냐면, 그러니까 어떤 두 원의 교점이 이렇게 존재할 수가 있잖아, 그치? 근데 요렇게 지날 수도 있고 이렇게 그리고 더 크게 지날 수도 있어, 그치? 그런 원의 방정식이 졸라 많겠지, 그치? 근데 걔들을 어떻게 다 표현할 거냐면 이거는 그 우리 직선의 방정식 할 때 두 직선의 방정식을 주고 그 두 직선의 방정식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 혹시 기억나니? 이거 기억나니? 복습하고 가자, 이거. 자, 요 직선이 있었어. 그리고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. 이런 두 직선이 있었어. 근데 두 직선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인 거야. 그러니까 두 직선이 여기서 만나면 엄청 많잖아. 이 교점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. 그치? 이거를 다 표현할 수 있는 게 ax 더하기 by 더하기 c 하고 더하기 k
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은 0. 요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쫙 쓰면 이 교점을 지나는 모든 직선의 방정식을 표현할 수 있었지. 왜?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봤을 때 이 식을 ax 더하기 by 더하기 c랑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가 둘 다 0이면 k 값에 관계없이 성립하는 항등식이지. 근데 얘가 0인 점들은 여기에서 다 찍혀 있고 얘가 0인 점들은 여기에서 싹 다 찍혀 있지. 근데 동시에 0인 점은 교점밖에 없단 말이야. 동시에 이 두 식을 성립시키는 점은 교점밖에 없다고. 그래서 동시에 0일 때만 k에 대한 항등식이잖아. 그럼 k 값에 관계없이 얘랑 얘의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이 이렇게 표현된다는 거지. 그치? 원의 방정식도 비슷해. 지금 얘는 0이랑 얘는 0이랑 두 원의 방정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. 그치?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본 내용은 교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. 그냥 이렇게 해봤는데 연립된 식이기 때문에 두 점이 이 직선의 방정식을 성립시키므로 이 두 점이 이 직선의 방정식이 위에 있으니까 이 방정식은 공통현을 포함하는 이 직선의 방정식이 맞다 라고 한 거였고, 지금 할 두 번째 내용은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이었지. 똑같이 쓰는 거예요. 자, 이거 이렇게 생겼지. 자,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y 더하기 c, ax 더하기 by 더하기 c, 그리고 더하기 k 하고 x제곱 더하기 y제곱 더하기 a 프라임 x 더하기 b 프라임 y 더하기 c 프라임 해서 얘가 0이다 라고 하면 되지. 자, 이것도 똑같아. k에 대한 항등식으로 딱 봤을 때 지금 얘를 0 더하기 0k는 0 요렇게 만들어야지 k 값에 관계없이 요 방정식이 성립이지. 방정식이래. 요 등식이 성립이지. 그렇지? 그러면 얘도 0이고 얘도 0이면 된다고. 맞지? 그러면 뭐야? 얘가 0인 거는 요 작은 원, 쬐꼬미 원, 그리고 얘가 0인 거는 요 큰 원이지. 근데 두 원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점은 여기랑 여기. 그렇잖아. 그러면은 얘도 0, 얘도 0이면은 저 두 점을 지나는 어떤 식이라고 이게. 근데 만약에 k가 1이 아니라면, k가 1이도 상관없는데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라면 x제곱항이랑 y제곱항이 살아있지. 그러면 원의 방정식 형태잖아. 맞지? 그럼 원의 방정식 형태면서 저 두 점을 반드시 지난다는 거야. 그래서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원의 방정식을 요렇게 꾸릴 수가 있는 거지. 되겠지?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돼. 왜냐면 k가 마이너스 1이 되었다 라고 치면 제곱항이 없어져 버리잖아. 그러면 우리가 식을 요렇게 쓸 수가 없잖아. 그러면 원의 방정식이 이렇게 정의되는 이유가 뭐야? 거리가 r로 똑같다인데 거리를,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좌표 평면에서 표현하려면 제곱 더하기 제곱은 뭔가 숫자라고 해야 되는데 제곱항이 사라져 버리면 우리 그걸 할 수가 없지. 그래서 k가 마이너스 1만 아니면 요 식이 저 두 교점을 지나는 모든 원을 표현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. 되겠지? 자, 그리고 3번은 뭐냐면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하고 나와 있지. 자, 그럼 이거 자세하게 말고 대충만 보면 원이 이렇게 있잖아. 자, 그러면은 크게는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 거야. 직선과 원의 위치 관계가 뭐냐면, 그냥 외부로 지나갈 수도 있고, 그리고 접할 수도 있고, 그리고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는 거야. 마치 우리 이차 함수 했을 때 x축이랑 안 만날 수도 있고, 접할 수도 있고, 뭐 이렇게 두 점에서 만날 수도 있고, 뭐 그런 거 하는 거야. 자, 근데 이 세 친구들 간의 차이점을 좀 살펴보면, 자, 일단은 이 반지름이 뭐야? 반지름이 r인 거지. 그렇지? 자, 근데 요렇게 딱 금을 그었을 때 여기까지가 r인 거잖아. 그렇지? 그러면 만약에 이 1번 친구, 자, 이 x1, y1이라고 해보자. 자, 저러면 저 점하고 요 직선 사이의 거리가 r보다 작은 거야, 큰 거야? r보다 작아요. 그치, r보다 작지. 그리고 접할 때는 똑같아요. 똑같지.
원의 외부에 있을 때는 r보다 크지. 중과 지점 사이의 거리가. 그냥 그 얘기하고 있는 거야. 자, D가 r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. 오케이? 자, 같으면 접한다. 크면 만나지 않는다. 맞지? 자, 그리고 밑에 있는 내용은 뭐냐면 내가 아까 이거랑 비슷한 느낌이지? 막 그랬잖아. 자, 근데 이거 어떻게 판별했어? 그치? 아, 내가 얘기를 해버렸네. 자, 판별식을 통해 가지고 만약에 이 직선하고 요 직선하고 요 이차함수 곡선하고 연립을 해가지고 어떤 2차 방정식을 만들어냈을 때 그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딱 해봤더니 0보다 커. 그러면은 교점이 두 개라는 거잖아. 공통된 점이 두 개 있다는 거잖아. 그럼 실근이 두 개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컸었지. 만약에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니까 서로 다른 실근이 하나지. 교점이 하나지. 그러면 접하는 거였지. 그리고 0보다 작으면 허근이었고 안 만나는 거였고. 맞지? 그치, 맞지? 얘도 똑같은 거야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은 1의 제곱 이런 굉장히 심플한 원이지. 중심이 원점이고 이 뭐야 반지름이 1인 뭐 그런 원인데 만약에 자 y 더하기 y는 x 더하기 뭐